자, 다시 해봅시다.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그래프인데요. y는 a의 x, a가 1보다 클 때 y는 a의 x,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얘는 항상 0,1을 지나갔었습니다. 맞죠? 얘네들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되고요. y의 범위, 치역은 0보다 크다. 그리고 얘가 항상 0,1을 지나가고 점근선은 x축이 됐었고요. a의 값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a의 값이 0과 1 사이면은 감소함수였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은 얘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얘는 점근선이 x축이었거든요. y는 0. 얘는 점근선이 같이 평행이동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기다가 절대값 같은 걸 막 씌우거든.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점근선이 x축 아래쪽에 있다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따가 백제로도 있기는 한데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막 뭐 2의 x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얘가 지금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럼 점근선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점근선이 플러스 3으로 되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대칭이 되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와요.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준 그래프는.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 또는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의 것들로 이야기가 확장되기 때문에 평행이동되어 있을 때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적어두시면 좋은 게 적었었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적었었는지 안 적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k 곱하기 k분의 1, k라고 하자 그냥 k 곱하기 a의 x 이거는 a의 x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의미하는데 왜 그런지를 보여드리면요. k는 k의 1제곱이랑 같은데 1제곱을 로그 a의 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k랑 a랑 스위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a의 로그의 a의 k 곱하기 a의 x 이렇게 되기 때문에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k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x축으로의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는 숫자가 됩니다. 그만큼 평행이동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가지고 x축으로의 평행이동 값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주의할 점입니다.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에서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수함수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걔네가 x축으로의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는 값이다 라는 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나연이 이해가 되니? 기억은 나니? 기억은 안 나? 이거 안 적혀 있어요? 그럼 좀 적어 주십시오. 자, 지수함수의 대칭이동
그건 다 쓰셨죠? 여기. 얘가 y는 a의 x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얘를 x축에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은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y축에 대칭 이동시키게 된다면 얘는 x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원점 대칭시키게 되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들을 푸시면서 보시겠지만 기출문제 보면 얘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랑 다시 만나는 교점에 대한 해석들이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거는 다음번에 할 때 다시 한번 아니야 로그 함수를 하고 같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요. 그냥 얘기해줄까? 내가 기울기 해석하는 거 얘기 안 해줬죠? 기울기 해석 얘기를 해드릴게요. 직선의 기울기를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 기울기의 b를 이용하는 경우 지수함수가 이게 지수함수거나 로그함수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는 지수함수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뭐 y는 a의 x라고 한다면은 지수함수랑 어떤 직선이 만나? 지수함수랑 어떤 직선이 만나는데 그 만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m이래. 그런데 얘가 x축, y축과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준다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밑변의 가로의 길이 b와 세로의 길이 b가 1대 m이란 이야기겠죠? 그게 기울기가 m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 쓸 수 있냐면 루트에 m제곱 더하기에 1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이 길이를 보통 줍니다. 얘가 기울기가 만약에 3이야. 그럼 얘가 1대 3대 루트 10이거든. 근데 이 실제 길이가 3 루트 10 이렇게 줘요. 그럼 원래 길이 b가 1대 3대 루트 10인데 실제 길이가 3 루트 10이라는 건 여기 실제 길이가 3이 되고 여기 실제 길이가 9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하냐면 여기를 t라고 하면 얘는 t 플러스 k가 되었을 때 얘와 얘의 함수값의 차이가 k 곱하기 m만큼 차이 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가 지금 1대 m이니까 여기를 지금 k만큼 증가된 거잖아요. 여기 길이를 k라고 하면 여기 길이는 m 곱하기 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이 m 곱하기 k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f의 t와 f의 t 더하기 k의 함수값의 차이는 mk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걸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길이 많이 줍니다. 기울기가 얼마 줬을 때 이 길이를 많이 줘요. 그럼 이제 그거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함수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찾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와 평행이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 되어 있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되어 있어. 그런데 얘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이런 직선이 있는데 만약에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했을 때 얘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거든? 그럼 얘가 p고 얘가 q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런데 만약에 P분의 Q가 M과 같으면 얘가 3이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얘가 실제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된다라면은 실제로 A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게 B가 되는 거야. 이 실제 길이가 PQ란 이야기입니다. 실제 길이가 얘가 여기로 평행이동 된다는 거야. 무조건.
얘네들의 평행이동하는 평행이동 양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 평행이동하는 양이 두 교점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면은 실제로 만나는 두 점 A, B에 대하여 A를 실제로 평행이동시킨 게 B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써두시고요. 모의고사에 많이 엄청 자주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고 여러분들이 계속 풀고 있는 거기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문제지? 쓸 데가 없구나. 다른 것들은 다 썼구나. 여기 있네. 있네. 썼네. 써놨네. 두 번 쓰면 이제 두 번 보겠지. 써놨네. 서윤이는 안 써져 있어? 썼는데 지난번에. 써져 있지?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y는 a의 fx 꼴인데 여기서 fx가 이제 1차식이냐 2차식이냐에 따라 우리가 풀이 방법이 달랐었습니다. fx가 1차식이 된다면 x의 범위가 항상 나오거든요. 뭐 1에서 3, 뭐 0에서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올 겁니다. x의 양 끝값을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인데 더 친절하게 이야기하자면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에 큰 걸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 작은 걸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fx가 만약에 2차식이라면 그때는 fx를 t로 치환을 하죠. 그랬을 때 t의 범위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x의 범위에 맞춰가지고 t의 범위를 찾을 수 있어야 얘 대신에 t라고 썼을 때 t의 범위가 막 3에서 5가 나온다면 이제 3과 5를 대입을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다음 두 번째, 치환하는 형태. y는 a의 2x 마이너스 플러스 p 곱하기 a의 x 플러스의 q 이렇게 있다라면은 a의 x를 t로 치환을 하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t의 범위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이가 t에 관한 2차 함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도 있죠. 이렇게 있다라면은 이때는 a의 x랑 a의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합니다. 여기서는 t의 범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2 이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 산술기하로 얘가 만들어져요. 얘 둘 곱한 거는 크거나 같다 곱한 거보다.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나연아, 얘는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괜찮죠?
다음에 지수 방정식. 첫 번째 밑이 같을 때 A의 fx equal A의 gx 이렇게 나와 있다라면은 fx랑 gx랑 같다라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옆에다 쓸까?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fx랑 gx랑 같은 건 당연하고요. x가 1일 때까지도 당연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를 더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라는 건 아니고요. 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최근 내가 한 3년 전인가 이거 봤어요. 나온 거 기출로 이 지역에서. 그래서 계속 안 나오다가 이게 나왔어. 그 전에 안 나오는 이유는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보다 크다라고 제한을 줬기 때문에 이걸 할 필요가 없었거든. 근데 그때 기출에 그걸 빠뜨렸더라고. x가 0보다 크다는 걸. 그래서 다시 봤으니까 꼭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구조. 여기다 밑에다 써야 되는구나. 여기 밑에다가 fx의 x제곱 gx의 x제곱 이렇게 있다라면 이때는 fx랑 gx랑 같다라는 거 무조건 될 거고요. x의 값이 이번에는 0이 될 때도 늘 성립합니다. x가 0이면 이가 0제곱이면 되거든. 근데 사실 이거 함정이 있어요. x에 0 집어넣었을 때 얘네가 0이 되면 안 되거든. 0의 0제곱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빼야 되는데 그걸 이제 0을 빠뜨릴 거를 생각을 못해서 애들이 많이 틀리는데 0을 넣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0의 0제곱을 생각을 못해서 틀리게 낼 수도 있는데 나는 못 봤어 아직. 아직 그렇게 0의 0제곱의 함정을 파는 건 시험 문제로 못 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이 다를 때는 뭐 없는 건 아닌데 그건 뭐 괜찮고요. 양변에 로그를 씌워야 되는 거라서 치환하는 형태는 앞서서 썼던 형태들과 비슷합니다. a의 ex 플러스의 p 곱하기 a의 x 플러스의 q는 0 그러면은 a의 x를 t로 치환을 하셔서 가시면 되고 a의 ex에 a의 마이너스 ex p 곱하기 a의 x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q 마찬가지 a의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시면은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죠. 아까 보니까 다 써놓긴 했는데 근해 분리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해 분리. 지수 방정식에서 근해 분리가 킬러 문제입니다. 킬러. a의 ex 플러스의 p 곱하기 a의 x 플러스의 q는 0 얘네들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첫 번째 하기 전에 이거 일단 치환을 합시다. a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시면은 t의 제곱 플러스 p 곱하기의 t 더하기 q는 0 이렇게 나올 건데 첫 번째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래. 알파 베타가 양수라는 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서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알파 베타 여기가 들어가는 x에 들어가는 게 알파랑 베타거든요. 근데 걔가 0보다 크대. 그럼 얘가 0이 될 때 t가 얼마니? 1이죠. a가 1보다 크다는 거 안 썼구나. a가 1보다 큽니다.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라면 t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1보다 큽니다. 그럼 이때는 이것의 두 근이 1보다 크다가 돼요. 두 근이 1보다 크다라는 건 이렇게 t에 관한 이차함수가 있을 때 여기가 1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 이상 축이 1보다 크다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이거 세 가지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만약에 서로 다른 부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부호라면은 t제곱 플러스 pt 더하기 q 이퀄 0에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x 이게 두 분이 하나가 0보다 크고 하나가 0보다 작다라면 0이 될 때 값이 1이니까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얘에 맞춰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는 건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판별식 무조건 뭐 써야 되고 축은 위치를 모르고요.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 유형에서는 판별식은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다 쓰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알파 베타가 k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렇게 쓰면 부동으로 쓰면 되지 그냥. 두 군이 k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뭐 두 군이 1보다 크다, 두 군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t에 관한 방정식을 풀 때 이것의 두 군이 t의 k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가 t의 k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a의 k, t의 k가 아니라 a의 k. a의 k보다 크다가 됩니다. a의 k 제곱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할 게 이제 판별식이 0 이상 축이 a의 k보다 크다. 그 다음에 a의 k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했죠. 2차 방정식의 근에 관련된 설명. 안 적혀 있니? 적혀 있을 텐데 설마? 그래? 뭐만 적혀 있어? 얘를 디테일하게 안 적어줬구나. 쓸 공간이 없잖아 나연이는. 찍어도 일단 내용이라도. 핸드폰 안 갖고 왔어? 그러면 왔어. 시험지 저기 있어요. 내 유튜브 구독했지? 보기만 영상 보기만 했었어? 나중에 그거 링크 타고 들어가서 구독하면 이렇게 오늘 올려놓을 거니까 가서 보고 써. 구독자 26명이다. 서희 다 썼니? 괜찮아? 자, 다음에 지수 부등식. A의 fx, A의 gx. 그래서 얘는 A가 1보다 크다면 fx가 gx보다 크다. A가 0과 1 사이라면 fx와 gx의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이건 어떻게 할까요? x가 1보다 클까요? 0과 1 사이일까요? 모르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이거. 그래서 여기에 해 중에 1보다 큰 것들 찾아줘야 되고요. 이걸 풀었을 때 해 중에 0과 1 사이 있는 것들 찾아 나가면 됩니다. 밑이 x로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치환하는 형태는 그만 쓸게요. 똑같습니다. 구조는. 절대 부등식 하나만 써드릴게요. 절대 부등식.
절대부동식도 쓰여져 있을 텐데 노트에 근해 분리 써줬으면 절대부동식도 써줬을 겁니다. 자, 지수 절대부동식이라는 건 절대부동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동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항상 내가 이걸 2p로 적어주는데 축을 쓰기 편하게 하려고 뭐라고 적혀있지? 안 적혀져 있어. 적혀져 있죠? p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p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얘를 a의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건데 t라고 치환하는 거구나. 아, 여기가 t지. 대칭축이 p거든요. 그래서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면은 p가 0보다 작다라면 그때는 얘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상관없어요. 떠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0 이상에서만 0보다 큰 쪽에서만 우리가 성립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0보다 큰 쪽에서만 성립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t 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 이상이다. 요거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라면 대칭축이 여기 있다라면 얘가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판별식이 0 이하가 된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얘랑 얘랑 겹쳐지는 게 해가 되고요. 얘랑 얘랑 겹쳐지는 게 해가 되고요. 여기서 나온 것도 해고 여기서 나온 것도 해고 마지막에 합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개념 설명이고요.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코어 플러스가 코어보다 많이 어렵니? 그냥 조금 어렵니? 서윤이 어떠니? 어려워요. 더 어렵다고? 더 어렵다는 건 뭐야? 많이보다 더? 저거보다 약간 손 못대겠는 게 좀 더 많아요. 못되게 생겼다고? 손을 못대겠. 아, 손을 못 대겠다고? 아, 못되게 생겼다가 아니고 못 되겠다고? 봅시다. 자, 대표 문제 1번입니다. AX가 fx인데요. F3이 A가 되고요. F7이 N이라고 할 때 F11을 나타내어라 라고 했어요.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A의 3이 M이 되고요. A의 7이 N이 된대요. A의 12를 나타내야 되거든. A의 12는 어떻게 할래? 얘네 둘 가지고 얘를 만들어야 됩니다. 얘네 3이랑 7 가지고 12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제곱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라고 그랬구나. 사로 만들어라는 이야기네. A의 4제곱에 3제곱으로 만들어라. A의 4제곱은 얘네들을 나눠야 되거든. 얘를 얘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m분의 n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것의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어거지로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다음에 대표 문제 2번은요. AX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있어요. OAB의 넓이가 1이 될 때 ABC를 찾아라.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갈 건데 그래프 위에 두 점이라고 했어. 여기가 A라는 소리고요. 여기가 B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 OAB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래. 그러면 생각해봐. 얘는 항상 지수함수는 어떤 점을 지나가죠? 0,1을 지나갑니다. 항상. 그럼 얘가 x좌표가 0이라고 했으니까 b의 값은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즉 여기의 좌표가 0,1이 된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 곱하기 b의 x좌표 해가지고 반띵한 거거든. 그게 넓이가 1이 된다는 거니까 c의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괜찮아요? c가 2인 거 이해됩니까? 여기가 밑변의 길이가 1이거든. 높이가 2가 돼야 넓이가 1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a의 제곱이 9라는 거야. 그래서 a가 3이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어요. 다음에 3번. 지수함수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는 밑이 1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고요. 밑이 지금 얘거든요. 얘가 1보다 크대. 그러면 얘가 6보다 크다니까 a가 3보다 크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요. 아니야. 플러스 2죠. 플러스 2보다 작다. 그래서 그냥 2번 하면 됩니다. 함정은 없습니다. 몇 개 남았니, 경태야? 2개 남았니? 하나 남았어? 4등인가? 자, A, B가 모두 0과 1 사이일 때 얘네 중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 두 개 그려야 되겠다. 아니야, 두 개 그리자. 지수함수는 밑이 클수록 어느 방향으로 가죠?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밑이 클수록.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친구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친구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밑이 크니? A, B 중에 밑이 누가 커? B가 크지? 그럼 얘가 BX라는 거야. 얘가 AX고요. 밑이 클수록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는 1이고요. 자, 그러면 A, B가 모두 0과 1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적당히 A를 잡아주시고요. 여기 적당히 B를 잡아줍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값은 얘가 될 거야. 가장 작은 값은 얘가 될 거야. 그러면 가장 큰 값은 가장 작은 수랑 가장 큰 수를 나타내어라 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수는 여기다 B를 넣은 거. A에 B분의 1이 B분의 1이군요. 미안합니다. 역수를 취해주면은 A분의 1이랑 B분의 1 비교하면 A분의 1이 더 크거든? 그럼 여기 A분의 1이라고 하고 여기 B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장 작은 수는 여기고 가장 큰 수는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A의 X에다가 A분의 1을 대입을 한 게 A의 A분의 1이 가장 작은 거고요. B의 B분의 1이 가장 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거 숫자 집어넣어서 찾으려고 하면은 더 힘듭니다. A, B 자리에 막 2분의 1, 3분의 1 집어넣어서 찾으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래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크기 비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제 4-3번은 풀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고요. 기억 니은까지는 뭐 보기가 괜찮긴 한데 디귿 보기가 좀 이상합니다. 특정한 숫자를 찾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중급한 별로야. 다음 대표 문제 5번. 2랑 5에서 얘가 최대값 최소값이 27배가 된대. 자, a가 1보다 크다면 작은 게 a의 제곱이고 큰 게 a의 5제곱일 거고요. 여기다가 27 곱하면 얘랑 같을 거야. 그러면 이제 a의 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a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가 만약에 0과 1 사이라면 작은 게 a의 5제곱이 될 거고요. 큰 게 a의 제곱이 됩니다. a의 세제곱이 27분의 1이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a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곱하시면은 1이네요. 되겠습니까? 이런 거 그 유제 밑에 5-1번을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x 제곱이겠지?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니 책에? 5-1번에 2의 x 제곱인가요? 얘는 우리가 밑을 통일시키면 얘를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쓸 수 있어서 얘가 이렇게 합체가 됩니다. 지수 부분이. 그래서 여기 지수에 있는 거를 얘를 정리하면 얘가 되니까 지수에 있는 거를 치환을 하셔가지고 0과 3 사이에서 얘를 t라고 했을 때 t의 범위를 찾아주면 돼. 그러고 다시 t 자리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대표 문제 6번. 3에 3x-2제곱, 3에 4-3x제곱. 얘가 x가 알파에서 최소값 베타를 가진다. 딱 봐도 지수가 역수관계,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죠. 뿔마. 그럼 얘네들은 산술기하를 쓰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에 둘이 곱하게 되면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 6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x가 언제 최소값을 가지느냐? 얘랑 같을 때거든. 근데 얘네 둘이 같을 때 더한 게 6이야. 그럼 얘가 얼마란 소리야? 3이란 소리죠. 둘 다 3이란 소리거든. 얘가 3이 될 때야. 그러면 x의 값은 1이 될 때 최소값 6을 가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둘이 막 같다 이런 거 안 놔도 돼요. 그냥 얘 둘이 더한 게 얼마구나. 그럼 얘네가 각각 반띵 나눠 가지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요것도 잘 못 찾는 것 중에 하나인데 6-3번 분자분모를 5의 x제곱으로 나눠줍니다. 얘는 분자분모를 5의 x제곱으로 나눠주면은 분자는 5의 제곱이 남고 분모는 5의 x 3 5의 x분의 1. 그래서 얘랑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로 씁니다. 얘네 둘만 가지고 산술기하로. 얘네들의 산술기하의 최소값이 2가 되기 때문에 5분의 5의 제곱. 그럼 얘의 최대값은 5가 되겠습니다. 대표 문제 7번. 자, 이것의 최소값이 얘가 된대. 이거는 치환하면 돼요. 4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하면 됩니다. 얘를 t라고 치환을 한다면은 주어진 식이 얘는 t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의 마이너스 a제곱이면은 4의 a제곱의 t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됩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129면 얘를 표준형을 만들었을 때 얘를 반띵하면 뭐야 이거? 이게 2의 2a니까 2의 2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이걸 제곱하면은 4의 2a 마이너스 1 얘가 최소값이 돼야 돼. 그러면은 얘가 128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a의 값은. a의 값은 4분의 9. 방정식이 뭐야 이거는? 이건 그냥 산수네. 얘가 0이 되려면은 x가 1이고요. 얘가 0이 되려면 x가 2죠. 답은 1입니다. 이런 건 뭐 너무 쉽고 8-2번 같은 경우는 밑을 전부 2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2루트 2 같은 경우는 2루트 2는 2의 2분의 3제곱이거든요. 그래서 2의 2분의 3제곱에다가 x제곱 곱하고 4를 2의 제곱으로 만들어 주고요. 얘네도 밑을 전부 2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나눗셈이면 밑이 같을 때 지수들끼리 뺄셈이니까 밑을 얘는 전부 3으로 만들어 주거나 3분의 1로 만들면 되고 이런 친구들은 이거 자체를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를 네모라고 생각을 해요. 얘를 그냥 네모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럼 F의 네모가 27이 돼야 돼.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을 하면 27이 될까요?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럼 이제 네모가 뭐였냐면 얘거든. 3의 절대값의 x가 3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얘는 될 수 없습니다. 3의 절대값 x가 3이 된다는 건 x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입니다. 모든 근의 합은 0이 되겠네. 다음 이런 건 그냥 할 수 있겠죠? 얘는 양변을 2의 x로 나눠주면 되거든. 양변을 2의 x로 나눠주면 2의 x 마이너스 2는 2의 x분의 1 2의 x 마이너스 2의 x분의 1이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얘네를 찾아주면 돼. 2의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는 2의 x 마이너스 2의 x분의 1을 제곱한 다음에 2를 더해주면 되고요.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2의 4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x는 2의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를 제곱한 다음에 2를 빼면 돼요.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2라는 거 찾았으니까 제곱하면은 4가 되고 얘는 6이 됩니다. 얘는 6이고요. 36에서 2를 빼면은 34인데? 다시 뭔가 계산이 안 맞아. 아 4를 안 뺐구나. 얘가 얼마라고? 6 분모가 6이고요. 분자는 36, 34, 아 30이구나. 그래서 4를 빼라고 했구나.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약분하시면은 그냥 차근차근 하실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이 x인 경우입니다. 0이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없다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x가 지수만 비교하면 4x-의 4가 x제곱이 되는 경우라서 x가 2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x가 1이 되어도 참이 됩니다. 1의 거듭제곱은 다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은 2랑 1 곱한 건 역시나 2가 되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문제가 없네. 자, 대표 문제 11번인데요. 얘가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치환을 할 때 얘를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면 이건 함정이 있어요.
이게 함정이 있는데 어떤 함정이냐면 우리가 아까 치환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 3의 x를 치환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 플러스일 때 치환했을 때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 근데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 있어. 이때는 t는 모든 실수가 돼요. 이때는 얘가 x의 값이 계속 커질수록 이거는 계속 커지고 x의 값이 계속 작아질수록 계속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t가 모든 실수가 되고요. 전개를 시켜주시면은 전개가 아니라 제곱을 시켜주시면은 4의 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는 t를 제곱한 다음에 2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이 t제곱 플러스의 2 마이너스의 2at 플러스 7 이퀄 0. 얘가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판별식만 쓰면 됩니다. 2를 뒤로 보내고 판별식을 쓰시면 a제곱 마이너스의 9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은 3이 되겠네. 양수 a의 최소값은 3. 맞아. 이게 아까 그 적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 11-4번이 여기 PQ의 길이가 루트 5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든요. 여기가 2분의 1대 1대 여기가 루트 5가 돼요. 2대 1대 루트 5. 2대 1 루트 5. 그럼 얘의 실제 길이가 루트 5이기 때문에 여기 실제 길이와 여기 실제 길이가 여기가 진짜 두 칸 나고 여기가 한 칸 차이 난다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얘 좌표를 t라고 하면 얘가 t 플러스 2가 돼서 여기다가 각각 대입을 해가지고 t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t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1만큼 차이 난다라고 식을 세우는 겁니다. 알겠죠? 요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위에 거리가 루트가 된다는 건 실제 x좌표의 간격이 2가 되고 y좌표의 간격이 1이 된다라는 걸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미생물의 양은 t 시간 후 처음의 양의 2의 kt배가 된다. 6시간 후 양이 4배가 된대. 이틀 후 미생물의 양은 뭐야 이거? 6시간 후에 4배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틀이면 몇 시간이야? 48시간이지. 그럼 6시간이 지날 때마다 4배가 되는 거거든? 그럼 4배, 4배. 이걸 몇 번 해야 되겠니? 4배를. 8번 하면 되나요? 4배를 8번 곱하면 되지? 2의 16제곱 되네요. 3번이 됩니다. 다음. 자, 9분의 1의 x제곱 3의 ax입니다. 만족시키는 정수의 x의 개수가 3개래요. 자, 얘를 3으로 만들어야 돼.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서 이렇게 될 거고요. 3의 a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요.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정수가 3개라는 건 여기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4는 될 수가 있네요. a의 범위가 8과 6 사이가 되겠네. 그러면 7, 8 더하면 15. 다 썼나요? 유제 13-3번 한번 볼래요? 얘는 힌트만 드릴게요. 자, 얘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서윤아, 뭐가 보이니? 문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나연이 보여?
얘가 이거의 제곱이야. 그래서 이걸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루트 3 마이너스 1에 12 마이너스 2n 이렇게. 밑이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부등호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괄호는 여기 위에다 해야 되는데. 해보자. 자, 이 방정식의 해가 2가 될 때 이 부등식을 풀어라. x에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x에 2를 대입을 하시면 24a의 4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럼 여기서 뭐 a의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한다면 24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가 되죠. 6이랑 1이랑 6t 플러스 1 4t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t의 값은 4분의 1이 됩니다. t의 값이 4분의 1이라는 건 a의 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얘를 풀어주면은 a의 x가 1이랑 16 이렇게 되는데 a가 2분의 1의 x니까 얘가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쓴다면 1은 2의 0제곱이고 16은 2의 4제곱입니다. 마이너스 x가 4랑 0 사이에 있으니까 바꿔치기 하시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은 마이너스 4랑 0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가 되겠네. 정수는 마이너스 1, 2, 3. 다음에 밑이 x인 경우 몇 개인지 이게 3개나 자, x 제곱이겠죠? x가 1보다 크다고 나와 있네. 그럼 지수만 비교하면 되잖아. 이건 좀 쉽네요, 그래도.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쓰면 안 되고 1과 3 사이라고 써야 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 그럼 7의 x를 t라고 잡으면 t의 제곱 마이너스의 7t 더하기 k는 0보다 크다. 얘는 대칭축이 지금 얼마지? 대칭축이 2분의 7입니다. 얘가 떠 있어야 돼요. 만나면 안 돼. 이때는 편별식만 쓰면 돼. 이렇게 되겠다. 정수 k의 최소값은 13. 축이 쉽게 나와 있어서 다행인 겁니다. 축이 미지수로 나와 있으면은 케이스를 나눠서 우리가 가셔야 되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됐나요? 다음에 A0 만원짜리 새 자동차의 T년을 가격이 라지 A일 때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다. 2,700만원에 산 새 자동차의 1년 가격이 900이래. 그러면 집어넣어봐. T년 후의 가격이 라지 A니까 라지 A 자리에 900을 넣고요. A0는 처음 가격, 그 다음에 K에 T제곱이 1이네.
그러면 결국 K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1년이 지날 때마다 3분의 1만큼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인데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진대. 2700에다가 3분의 1에 t제곱을 곱한 게 100만 원 이하가 된다. 3분의 1의 t제곱이 27분의 1이 되니까 t의 값이 3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